안녕하세요. 종목의 제방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부드럽지만 카리스마 있는 신강섭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잘 쉬셨어요? 네, 잘 쉬었습니다. 오늘 패션 센스가 굉장히 좋으세요. 아, 그래요? 네, 아, 매일.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칭찬 좀 해주세요. 아, 오늘 장대양 목록. 네. 네. 눈에 확 띄네요. 네. 네. 주식 보기만 해도 주식이 막 오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노란톡방에 계신 분이 요청을 하셨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래도 좀 세심하시고 항상 네. 앵커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는 것 네, 같아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네. 네. 간밤에 미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네. 어떻게 언급을 한 거죠? 3대 지수가 전부 하락을 했는데요. 좀 많이 하락을 했고 네. 시작 전부터 불안불안했어요. 네,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불안불안하다가 파월 의장이 어차피 얘기를 해도 시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긴 했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이 시장에서는 이제 국채금리에 대해서 계속 국채금리 가지고 이슈가 있으니까 국채금리를 과연 어떻게 언급을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많이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파월 의장은 국채금리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계속 있었는데도 좀 의도적으로 좀 얘기를 잘 안 했고요. 파월 의장은 그냥 그 원래 이제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스탠스만 계속 취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경제 재개로 일시적인 인플레 압력이 있지만 인플레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금리 상승은 경제 전망 개선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뭐 그냥 기존 의견을 계속 되풀이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장에서 기대했던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뭐 장단기 국채를 뭐 샀다 팔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파월 의장 입장에서 생각을 곰곰이 이제 해봤어요. 네. 예,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었는데, 근데 그 국채 금리가 사실 이 정도의 상승으로 시장을 막 이렇게 나락으로 몰고 가지는 않기 때문에 네. 국채 금리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또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또 시장이 그 부분을 또 걱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연준이 이제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시장의 물가 안정이라든지 그런 인플레이션율을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을 좀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 적정한 수준이 2%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1.4% 정도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파월 의장은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걸 억지로 누르면은 또 이제 그 시장의 그런 어떤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게 또 올라오지 않으면 또 그것도 오히려 문제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버냉키 시절부터 옐런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돈을 풀었어요. 근데 시장의 마지막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네.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도 만약에 물가가 올라오지 않고 이제 경기가 올라오지 않는다, 물가가 올라오지 않는다. 그 버냉키 옐런 시절부터 계속 그 물가 상승률을 높이려고 했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을 2% 정도에 맞추려고 했는데 결국에 그들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 파월 의장이 이제 그 돈을 풀 때 버냉키와 옐런이 풀었던 그 2년, 3년간의 그런 기간 동안보다 네. 그 이번에 지금 한 1년, 뭐 한 달? 뭐 그 정도의 돈을 푸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안 올라온다면 네. 더 이상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은 풀 만큼 다 풀었고 그 뭐 계속적으로 이제 뭐 양적 완화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금리는 낮출 만큼 낮췄고 버냉키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낮출 만한 어느 정도의 그런 또 그 범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파월은 그걸 이어받았을 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더 이상의 하단도 없고 돈도 지금 풀 만큼 다 풀었는데 여기서 인플레이션이나 뭐 어떤 물가 상승률이 안 올라와 준다면 시장에서 그러면 이게 디플레이션으로 가거나 이러면 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건드리면 파월도 그 부분이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국채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반복 언급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그 어제 그 파월 의장이 그 부분을 이제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 가격 같은 경우 보면 구리 가격 어제 급락을 했거든요. 이게 파월 의장이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긴 하지만 다른 부분 쪽에 그런 어떤 인플레이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제 채권 금리는 올랐는데요.
채권금리는 어떤 시장의 그런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우려해서 채권금리는 올랐지만 사실 상품 가격들은 오르지 않은 거죠. 어제 이렇게 떨어졌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시장은 그냥 파월이 생각한 대로 좀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품 가격, 곡물 가격들도 보면 좀 안정화되어 있고, 뭐 국채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뭐 인플레이션이다 해갖고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거나 구리 가격이 같이 급등을 하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나왔으면 조금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은 할 수 있는 걸 다 했고 되게 적절하게 잘 해서 지금 시장을 봉합한 것 같고, 그냥 눈앞에 있는 일시적인 주가 하락 때문에 시장에서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아마 파월 의장이 몇 수 앞을 내다보고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시장은 제 생각에는 곧 안정으로 갈 것 같고요. 국채금리가 오늘 같은 경우도 국채금리가 장 오전에 조금 계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시장은 좀 안정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거든요, 생각보다. 네.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아시아 시장은 사실 굉장히 오전에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파월이 의도한 대로 국채금리대로 가고, 이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가 만약에 국채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면 시장은 그 부분에 계속적으로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그냥 일단은 그냥 국채금리대로 오르고 그리고 주가까지 좀 안정화를 찾는다면 그게 파월 의장이 원하는 게 아닐까. 지금 네.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요, 전문가님, 사실 네. 시장이 듣고 싶은 말은 안 해줬잖아요. 네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장까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이제 다음 발언은 중순에 있는 FOMC잖아요. 네네. 그때 어떤 언급을 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뭐 만약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카드를 꺼낼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이 정도 수준 1.5, 1.6 요 정도 수준에서는 안 그럴 것 같고요. 네. 그 상황을 그 대신에 이제 파월 의장은 한마디 더 한 게, 내가 지금 그걸 보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국채금리를 보고 있다. 다만 난 그것만 보고 있지 않고 다른 것도 다 보고 있다. 근데 지금 뭐 내 생각대로 잘 가고 있다.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멀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 고용이다. 뭐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만약에 국채 금리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많이 오른다고 하면 그러면 아마 FOMC 회의가 얼마 후에 있으니까, 근데 그 FOMC를 하기 전에 2주 동안에는 네. 그 FOMC 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통화에 대해서 언급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어떤 기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조금 관건이긴 한데요. 네. 오늘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조금 뭐 자연스럽게 잘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언제나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입니다.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네네. 우리 미증시를 살펴봤는데요. 네. 그럼 우리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나라 증시는 네, 좀 멀미났어요, 아침에. 예, 아침에 떨어져서 네, 굉장히 긴장하고 봤고요. 중국 증시가 열리는, 또 중국 증시도 요즘에는 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네, 중국 증시가 또 열릴 때까지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네. 계속적으로 밀리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좀 위험하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들 만큼 좀 초반에는 조금 긴장하고 봤는데요. 이제 중국 네. 증시가 열리고 나서 중국 증시가 이제 하락해서 시작한 다음에 좀 반등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좀 안정감을 찾으면서 좀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끝났고요. 화면 한번 보시면 네, 환율도 처음에는 상승해서 시작했었는데 네. 상승이 시작해서 음봉으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환율도 좀 안정화된 모습이 나오면서 환율도 급등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건 연기금의 매도세가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게 연기금이거든요. 연기금의 매도세가 이게 그치질 않고 있는데, 이 연기금이 좀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비중을 좀 줄이고 해외 주식을 좀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요즘에 조금 이슈가 계속적으로 불거져 나오면서 얘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있어서 그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연기금 쪽에서 조금 우리나라 증시에 있는 주식들을 좀 비중을 줄이고 이제 해외 주식이나 이런 걸 늘린다라고 해서 지금 연기금들이 끝도 없는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물량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다고,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해서 좀 그 부분이 좀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뭐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지금 완급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선물은 뭐 소폭이지만 조금 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좀 시장이 그래도 여기서 많이 내릴 만큼 내렸고요. 봉을 보면은 이제 차트를 보면 60일선에서 지금 조금 받아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아래 꼬리가 길게 단 양봉으로 좀 마감을 해주면서 좀 안정화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분봉으로 보면은 뭐 등락이 좀 심해요, 이렇게. 예,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개인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이게 까딱하면 손절하면 올라가고 예, 올라가서 따라잡으면 급락하고 이걸 지금 흐름을 역으로 타면은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뭐 손절할 때도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 또 다시 이제 시장이 또 괜찮으면 또 이제 또 잡아줘야 되고 이게 지금 굉장히 결국에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지금 승자거든요. 가만히 있는 분들은 결국에는 왔다 갔다 하더라도 크게 그렇게 손실이 나지 않는데 이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올라가서 잡으면 내려가고 내려가서 지금 팔면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조금 시장에서 매매 매수를 좀 줄이고 좀 약간 편안하게 조금 쳐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매매를 하실 때 조금 안정감을 갖고 지금 시장은 거의 이제 그 조정의 어떤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만약에 그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런 물가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루아침에 당장 내일 모레 벌어질 일은 아니고요. 그게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거고 그 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주식이 빠지진 않아요. 예전에도 그 유럽에서 그 영국의 브렉시트, 그러니까 영국이 네. 유럽을 이제 탈퇴할 때도 그 탈퇴하는 날 결정된 국민 투표를 할 때 그날 이제 아침부터 계속적으로 주식이 빠지면서 결국에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한다고 결정이 났을 때도 그때도 이제 그날 그 다음 날 정도의 흔들림에 그쳤고 다시 또 이제 반등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식은 그 영국이 브렉시트를 했을 때 뭐 영원히 그 유럽의 어떤 그런 주식이 굉장히 혼란으로 갈 것 같지만 그런 일들이 사실 그렇게 또 쉽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국채 금리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을 주고 조정을 줬던 그냥 하나의 이유로 정도로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무 겁을 먹고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방향을 뭐 하락으로 튼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주식을 다 팔고 손해보고 다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비중을 점점 어려워지니까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비중을 좀 줄이긴 줄이되 좀 상황들을 보면서 좀 침착하게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그래도 잘 버텨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오늘 특징됐던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전문가님. 네. 지난 시간에 전문가님이 출연하셔가지고 네네. 페노션, 해운주 중에서도 페노션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진짜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몇 퍼센트 올랐죠? 페노션이 보니까 오늘 9.54% 아주 급등을 했어요. 네. 장중에 7,000원까지 터치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는데 네. 알고 계셨어요? 네, 이거 보고 있었고요. 네. 저희도 이거를 매수 가담을 했었는데 네. 오늘 장 초반에 시장만 좀 좋았으면 좀 더 비중을 실어서 끌고 가거나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각자 계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제 그 아침에 조금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네. 조금 약간 매매하기가 좀 힘들었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하고 지금 HMM하고 대한항은 세 종목이 있는데 네. 오늘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골이 맞았어요. 오늘 장중에 한 20%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맞아요. 장중에 한 2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분봉 보시면 쭉 올라갔다가 지금 밑으로 눌렀거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그 쭉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많이 내려서 60분 선 정도에서 지금 하다가 좀 밀려서 끝났는데 이 종목이 지금 윗꼬리를 길게 맞았으니까 내일 정도에 조정이 짧게 나올 수는 있어요. 다시 한번 밑으로 뭐 내려와서 요 정도까지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미리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일단은 윗꼬리 부분에서 미리 조정을 받고 내려와서 지금 쌍바닥인 상태라서 이건 사실 오늘 종가 패팅도 가능했던 종목이고요. 일단 내일 흐름 보고 떴다가 밀렸다가 자리를 이렇게 만들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밑으로 한번 조정을 줬다가 다시 여기서 만들어서 다시 갈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네. 또 하나 지난번에 제가 이 페노션을 말씀드린 게 네. 이 종목이 벌크선 종목이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벌크선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이제 대한해운이거든요. 대한해운은 약간 캐릭터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앞전에도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때 안 올라가고 혼자 있다가 그냥 며칠 동안 땡겨놓고선 옆으로 지금 계속 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도 뭐 올라갈 때 반영을 안 하다가 하루 땡겨놓고 지금 옆으로 기고 있고요. 근데 오늘 좀 거래량이 조금 나왔어요. 이게 신호가 어떻게 보면 나왔을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횡보 구간이라서 오늘 윗골이 맞는 건 당연하고
페노션도 유심히 봐야 되겠지만 이 레벨을 한번 이렇게 한번 업해주는 요 구간이 굉장히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어서 요거를 조금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대한해운을요. 그래서 대한해운을 조금 관심 있게 조금 지켜보시면 이게 지금 횡보하는 구간에서 지금 일단 이번에 돌파를 못하고 또다시 눌려서 옆으로 또 이 박스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는 한데 결과적으로는 뚫으려고 하는 모양이니까 요것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해운주가 이제 KSS 해운이라는 또 잘 모르실 텐데 이 회사는 이제 LPG나 석유화학 업체들의 어떤 그런 운반을 주로 하는 그런 해운주거든요. 근데 이 해운주도 좀 끼가 있어요. 그래서 해운주를 같이 보실 때 조금 같이 보시면 이 앞전에 상승 한번 보시면 이 KSS 해운이라는 이 종목 자체도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던 종목이고 다른 해운주들은 다 상태가 안 좋았는데 다 내려왔거든요. 큰 어떤 부분에서는 HMM도 그렇고 페노션도 그렇고 대한해운도 그렇고 완전히 다 이렇게 박살나는 흐름이었는데 이 KSS 해운은 추세가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어떤 장기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또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거래량이 좀 터지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자연스럽게 잘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옆으로 기고 있거든요. 대한해운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들어가면서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지금 모으고 있는데 윗꼬리로 계속적으로 매물 소화해주고 있고 이 종목도 또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면 어떨까 좀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해운주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페노션에 이어서 대한해운 그리고 KSS 해운까지 흐름을 잘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5G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 종목들 네. 어떻게 보셨나요? 5G 관련주들이 네. 장기간 동안에 많이 내려오긴 했었는데요. 네. 이게 왜 이렇게 못 갔을까요? 그러게요. 예, 진짜 유망하다고 얘기는 한참 전부터 들었는데 네. 주가가 정말 지지부진했어요. 그냥 앞으로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면 네. 뭐 냉장고에도 뭐 반도체가 들어가서 통신이 네. 붙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통신으로 인해서 할 게 많아서 5G가 굉장히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네. 근데 이게 한동안 이제 못 갔어요. 그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그 주파수 입찰을 했는데 그 입찰이 굉장히 큰 규모로 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사실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입찰을 받은 업체가 코로나 터지고 뭐 하면서 수주를 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주를 이제 삼성전자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그럼 삼성전자가 그걸 받아갖고 또 다시 밑에 하청업체들한테 뿌려주는데요. 그게 이제 수주를 넣지 않는데 그게 언제 넣을지도 모르겠고 계속적으로 시간이 질질 끌리면서 종목들이 이제 버티다가 이제 지루하니까 조금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하면서 이제 각 종목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이제 이 5G 중에 대장주였어요. KMW라는 그 회사고요. 네. 사실 이게 내려올 때는 이게 굉장히 저도 이게 그 회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분들에서 봤더니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게 뭐 어디까지 내려올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일단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반등을 한번 줘야 되는 자리에 왔어요. 보면은 이 앞전에 매물대 여기 보이시죠? 제가 요 종목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매물대 차트를 열었는데 이 매물대 차트는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 차트 보이시죠? 여기다가 요거 보시면은 신기하셔갖고 또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까 말씀드리면 여기다 매물이라고 치시고 여기 돋보기 검색 누르면 매물대 차트 나오거든요. 요거 네. 이렇게 추가하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가격대에 제일 많이 갖고 있냐가 쭉 깔려서 보이거든요. 요 가격대에 지금 제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올 자리는 나올 자리여갖고 지금 반등이 나오곤 있어요. 사실 이렇게 큰 의미는 없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반등이 좀 있으면 이제 수주가 나오는 어떤 부분 때문에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요 상황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건지 사실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근데 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약간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있고 결과적으로 그 수준 나올 거예요. 다만 이제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른다라는 부분 때문에 차트들은 모양은 다 비슷해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그럼 언제 나올지 모르면 계속 오래 기다려야 될까요? 네. 오래 기다려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게요. 오늘 KMW도 정말 10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거든요.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겠어요. 오늘 그나마 5%대 오름세를 보였는데 그렇죠. 계속 쭉 보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언젠가는 터질 고통이죠. 거니까. 예, 고통인데 네. 일단은 그 수주가 나오면 어쨌든 반응은 나오긴 하겠지만 그 네. 전에 이제 미리 올라온 것들이 올라와 준 것들이 있어서 그게 과연 이제 실적으로 실리면서 계속 갈 수 있을지 그 부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반등이 나올 때 이 반등을 보면서 좀 비중이 높으시면 조금 잘라놓고 지금 시장 자체도 불안하니까 네.
비중이 높으시면 좀 잘라놓고 다른 종목도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종목들이 어떻게 될지 좀 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으로 좀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지금 좀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지금 사실 이 중에서는 서진 시스템이 좀 대장인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예전에는 KMW가 대장이었는데 오늘 반등이 지금 제일 세게 나오긴 하거든요. 사실 근데 모양은 좀 비슷하긴 해요. 크게 상승했다가 눌렀다가 다시 대반등했다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못 가니까 어깨죠. 여기가 어깨. 머리 어깨. 어깨에서 이제 흘러내리면서 지금 다시 흘러내리나 했는데 앞전에 반등도 셌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이 좀 대장으로 나서는 모습이고요. 네. 만약에 5G 관련주를 접근하고 싶다고 하시면 서진 시스템을 조금 보시면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KMW는 반면에 지금 뭐 브레이크 없이 그냥 쫙 그냥 밀려주는 이렇게 쫙 밀려주는 굉장히 무서운 차트로 막 이렇게 밀고 내려왔는데요. 좀 약간 이번에 반등 줄 때 좀 잘 판단해서 비중 높으시면 좀 비중 줄이시고 시장 상황도 좀 보시면서 뭐 종목이 아니라 업황이 중요하고 업황 전에 시장이 제일 중요하니까 네. 지금 시장의 어떤 그런 파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본인 계좌 관리를 하실 때 조금 이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비중이 대다수 좀 대부분 크거든요. 종목들이 좀 이제 금액도 비싸고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이고 5G 유망하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배팅을 좀 많이 하셔갖고 비중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좀 비중을 좀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반등한 이 5G 관련주들에 대해서 비중 조절하면서 수주가 나오면 반응을 지켜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네. 요즘에 철강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철강 네. 관련주들도 수혜를 얻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에 네. 예전에 2008년도 때 그런 2007년도에 그런 실물 경기가 살아나고 막 할 때 네. 많이 올랐던 종목들 해운, 뭐 철강, 뭐 지금 조선주는 안 움직이지만 해운, 철강, 뭐 이런 화학, 뭐 이런 쪽의 업종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좀 원자재 가격이 또 들썩이다 보니까 네. 그런 철강주들이 조금 약간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대제철보다는 포스코가 좀 강한 이유는 포스코가 이제 호수 리튬 아시죠? 호수. 네, 리튬 호수를 아르헨티나 샀는데 호수, 잭팟이 터졌다고. 예, 그게 네. 이제 좀 생각보다 돈을 주고 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매장량이 있다라는 게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있으면서 이번에 또 한 번 엊그저께 또 한 번 기사가 한 번 나왔어요. 네. 근데 좀 그 맞아요. 기사는 사실 기사를 또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게 예전에도 알루코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알루코라는 회사가 뭐 테슬라나 뭐 삼성 SDI하고 옛날 동양강철이거든요. 근데 그 회사랑 뭐 거래를 한다, 뭘 하기로 했다 이런 게 나오면서 점상한가로 가다가 네. 그게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또 되게 힘든 흐름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도 물론 그걸 인수한 건 맞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너무 그 부분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철강 업황을 생각하시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어제 그게 이제 슈팅이 좀 나오긴 해서 음봉으로 떨어졌는데 오늘 또 밀리지 않고 다행히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부분의 이슈는 어느 정도 흡수한 것 같고요. 근데 이 철강주들 중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시면 포스코, 뭐 현대제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네. 현대제철 한번 볼까요? 현대제철 보시면 현대제철은 좀 흐름이 약해요. 좀 흐름이 약한데 생각하지 못하시는 그런 주식들 중에 좀 괜찮은 거를 제가 몇 개 이제 가지고 와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다 거래를 했던 종목들인데 저는 철강주가 움직이면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를 대략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괜찮더라고요. 지금 일단 보면은 동국제강이 좀 이제 괜찮아 보이고요. 네. 예, 동국제강도 지금 전고점 넘어가면서 매물 앞전에 소화하고 지금 다시 양봉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 동국제강, 대한제강. 예, 대한제강이 좀 괜찮아 보이고요. 대한제강도 지금 옆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전부터 이 철강주들이 움직이면 뒤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열연대리점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요. NI스틸. 이거는 이제 조금 약간 세력들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차트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둘, 세 개 이렇게 매집봉들이 보이고 지금 고점에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종목들이 이제 실체가 없는 종목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EPS 224원, PER 15.93 정도로 찍혀 있죠. 그러니까 실적이 없거나 막 그런 어떤 일반적인 테마주들의 종목들은 아니고요. 이 앞전의 시세를 보면은 이게 이런 종목들이 좀 약간 끼가 있어요. 이렇게 끼가 있어서 이런 종목들을 조금 철강주들이 움직일 때 제가 항상 유심히 보는 종목이거든요. 이 회사에 모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또한 이제 같이 많이 움직여요. 문배철강이라고요. 문배철강도 한번 보시면 이것도 지금 완전히 세력주 패턴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건 위아래 지금 등락이 좀 크긴 한데 이 부분을 넘어가고 나면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냐면
이게 2구 산업의 패턴을 한번 볼게요. 이 앞전에 이 흐름 보시면 2구 산업이 이쪽에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기 전에 지금 앞전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을 넘겨 놓고 다시 눌렀다가 예, 다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문배철강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약간 기술이 필요하긴 한데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좀 약간 기다리면 좀 그런 부분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또 모습이 보이고요. 또 하나는 편안하게 항상 천천히 그냥 매일매일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 세아그룹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지금 세아베스트의 흐름이 좀 괜찮거든요. 세아베스트의 흐름을 보면 오늘 옆으로 누웠다 지금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런 어떤 종목들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포스코 외에도 또 이런 종목도 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수 전문가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철강주들의 종목들 흐름별로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네. 오늘 정말 또 LG화학이 오늘 같은 하락장석에서 반등을 나와줬어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LG화학이 네. 굉장히 뭐 회사 기대도 많이 받고 있고 네. 이제 계속적으로 그랬었는데 그래서 개인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셨었는데 이게 이제 좀 며칠 동안 이제 100만 원에서부터 한 80만 원까지 한 20% 정도가 이제 내려오면서 아마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네. 회사의 펀더멘털이나 이런 건 뭐 크게 훼손된 건 없어요. 그냥 이제 현대차에서 뭐 수주를 받거나 그런 부분을 할 때 지난번에 그 GMP 그 플랫폼을 할 때 수주 입찰을 넣었는데 그거를 생뚱맞게 중국 업체가 많이 가져가는 바람에 좀 시장에서 실망을 해갖고 지금 네. 삼성 SDI나 뭐 SK이노베이션이나 이 LG화학이나 좀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 코로나 그 전기차 네. 리콜 이제 부담금 때문에 네. 약간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있다가 엊그저께인가 한 이틀 전에 분담금 결정이 났죠. 분담금 7대 결정이 3으로. 예, 7대 3으로 결정이 나면서 뭐 LG화학이 더 많은 부분을 부담하긴 했지만 어쨌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고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좀 오늘 좀 반등을 해준 것 같고요. 일단 뭐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 장기적으로는 LG화학은 좀 괜찮지 않을까. 다만 이제 많이 올라오는 게 있어서 좀 약간 큰 수익을 내면서 이렇게 뭐 하기에는 좀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뭐 흐름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 뭐 훼손되지 뭐 어떤 회사의 뭐 어떤 부분이 뭐 훼손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LG화학까지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들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수익의 맛을 전해드리는 추천주 리뷰 시간입니다. 신강서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부터 보고 오시죠. 네, 신강서 전문가의 보유 종목입니다. 세종공업은 1.79%, SFA 반도체 수익률 32.72%, 3기 마이너스 10.07%, LG는 마이너스 4.82%, 현대글로비스 마이너스 2.03% 기록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까지 마이너스 10.33% 기록하고 있네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들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좀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이게 네. 지금 계속적으로 그냥 그냥 형태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서 같이 네. 뭐 매매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세종공업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세종공업 같은 경우 흐름 계속 괜찮았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이걸 호가창 계속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지난번에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지금 밑으로 눌렀고요. 지금 여기 121선, 61선 모여 있고 이 부분에서 지금 잘 지켜주고 있고요. 자리는요. 계속적인 저가 매수에서 9,400원, 9,000원 초반을 준다 하더라도 또 그거를 살 수 없게 그냥 되게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어떤 특성을 보이고요. 10,000원 이하의 그런 어떤 호가창에서는 사실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있고 10,000원이 넘어가면 이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수소차 관련주기도 하면서 이번에 그 기아, 애플 뭐 그런 현대차 이런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좀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지금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 조금 가지고 좀 기다려보자. 상황을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다고 뭐 생각하고 지금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SF 반도체고요. SF 반도체는 지금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 그 유럽이나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가 없어갖고 계속적으로 TSMC나 삼성전자에다가 지금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지어서 좀 투자나 이런 것들을 좀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받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약간 밀당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부분에도 이제 우리가 거기다가 공장을 짓거나 투자를 하면 조금 어떤 혜택을 줄 거냐 세금 혜택을 가지고 지금 뭐 얘기를 왈가왈부 하고 있고요. 그 규모가 아마 굉장히 클 거예요. 당연히
그 큰 규모의 어떤 것들을 투자하면 반도체 이제 후공정, 전공정 업체들이 전부 다 어떤 그런 부분의 매출의 어떤 그런 상승을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앞전에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한번 띄워놓고 계속적으로 이 자리를 지키면서 아침에 떴다 밀리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11선 맞고 다시 한번 그 올라가는 그런 어떤 이 반도체 어떤 업황이나 지난번에 여기 올라갈 때는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그런 반도체 뭐 어떤 그런 행정명령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올랐는데요. 그런 어떤 이슈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거 분봉을 보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등락이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또 요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부근에 한 8,500원 정도 부근, 8,300원 적어도 최악의 상황에서는 한 8,300원은 사기 좀 힘들 것 같고 오늘은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온 거고요. 한 8,000원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한 8,500원 정도부터 조금 모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다시 한번 모양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있고 한 1파, 2파, 3파까지 나와 놓고 그리고 나서 아마 밑으로 꺾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상황 보고선 다시 갈 것 같은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여기서 모였다가 반도체 삼성에 대한 어떤 이슈로 간다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 한번 들어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꺾어갖고 여기서 좀 쉬다가 모아놓다가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이슈로 다시 한번 크게 가는 그런 패턴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패턴 하나 더 지금 기다려보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조금 한번 요거 나오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볼까요? 3기. 3기. 네. 네, 3기 종목도 지금 그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지금 3기도 보시면 지금 양봉이거든요.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 자리에선 지금 매수세가 붙는 거예요. 오늘 쭉 밑으로 빠졌을 때 이거 밑으로 혹시나 안녕하나 했는데 뭐 다행히 다시 이렇게 올라와 줬고요. 일단은 지금 오늘도 장중에 보면 현대위아, 현대차, 기아차 이런 것들이 흐름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애플이랑 어떤 이슈를 기다리기보다는 뭐 기사를 찾아보고 뭐 하기보다는 그 이슈는 끝났다 생각하더라도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있어서 지금 주식시장은 사실 정보가 제일 빨라요.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구형테크, 동원금속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 회사들을 필두로 상신브레이크 이런 회사들을 필두로 해서 기아차 그런 종목들이 지금 위주로 움직이고 있고 현대위아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이게 애플과의 어떤 이슈가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자동차는 좀 버리지 말고 조금 앞으로의 그런 주도적 흐름을 놓치지 않을 테니까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은 어떤 거 살펴볼까요? LG. 네, LG 종목이 있고요. LG 종목이 지금 11만 원 찍고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이건 어차피 나중에 4월 달에 거래 정지가 들어갈 거고 거래 정지 들어가고 나면 그때 다시 책정돼서 5월 말에 다시 가격이 평가되기 때문에 사실 얼마에 들어가느냐 상관이 없어요. 이 종목은요. 그냥 나중에 5월 달이 됐을 때 증시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을 거냐 이런 부분에 이제 가장 큰 이제 그 주목을 하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을 똑같은 자금을 갖고 몇 주를 사갖고 들어갈 수 있냐 거래 정지를 그런 부분들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저가에 사시면 좀 더 많은 주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또 그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그런 어떤 기술적인 대응은 좀 필요한데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좀 추가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좀씩 담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보겠습니다. 네. 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글로비스 마찬가지로 자리 잘 지켜주고 있고요. 지금도 자동차 어떤 흐름 보면 마찬가지 아까 3기랑 마찬가지로 양봉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 자리에서 그 시장의 어떤 안 좋은 흐름 때문에 지금 치고 가질 못하고 하지만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거든요. 아까 그 최근에 봤던 그 5G 관련주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좀 안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밑으로 쭉 빠지는 그런 어떤 흐름이 나왔지만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자리를 지켜주면서 사실 손절해도 다시 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계속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텨주니까 시장이 밀리는데 밀릴까봐 그 팔고 나서 다시 살라고 보면 또 다시 안 밀리고 그냥 제자리가 있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리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클래시스요. 네, 클래시스 종목 있고요. 네, 클래시스 지금 계속적으로 밀리는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냥 이 종목은 이 주가의 차트보다 제가 그냥 이 회사의 기업에 대한 것들을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이익이 지금 400억, 300억대거든요. 이 컨센서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예상되는 실적을 얘기하는 건데 영업이익이 170억, 400억, 500억, 700억 이렇게 예상돼요. 2021년에 570억, 그리고 2022년에 730억 이렇게 예상되거든요.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재무 비율의 ROE, 자기자본 비율을 영업이익에 곱해보면요. 대략적으로 시가총액이 나와요. 근데 이 종목의 영업이익 57%고 자기자본
이익률이 ROE가 33.5예요. 그러면 2021년도에 570억, 600억이라고 봤을 때 자기 자본 이익률이 33%를 곱하면 1조 8천억이에요. 이 회사의 그 적정 가치는요. 근데 지금 현재 가치는 8,700억이거든요. 한 앞으로도 한 1조 정도의 영업 그 회사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 그냥 이 차트만 보고 아 이거 차트 죽으니까 그냥 이거 기술적으로 대응해서 매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차트를 보고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요. 그냥 차트를 무시하고 그냥 그 어떤 그런 가치나 이런 걸 가지고 더 싸게 사는 타이밍만 잡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차트를 가지고 타이밍만 잡는 종목이지 차트를 보고 기술적으로 매매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 종목은 영업이익률이나 그리고 이 자기자본이익률, 그 회사에서 지금 이익을 내고 있는 거, 그리고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 이런 거를 봤을 때 차트를 보면 뭐 회사에 큰일 난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목이 화장품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게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화장품, 피부 미용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예요. 성형 어떤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분명히 부각을 받을 거고요. 이 회사의 그런 어떤 그 수익을 내는 구조 자체도 이 기계를 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기계를 판 다음에 그 시술을 할 때 카트리지를 계속 껴야 되기 때문에 그 소모품들을 계속 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기도 팔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면서 회사의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기기를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그 프린터기처럼 그런 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그런 구조고요. 그런 이익률이나 이런 거를 뭐 염가로 팔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어떤 금융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고요.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가 내리는 거 보면서 그냥 이렇게 내리면 기술적으로 보고 반등할 때 좀 최대한 저가에 담아 놓으려고 하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이 종목은요. 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리뷰를 주셨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 방에서 얻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세요. 네, 그럼 이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만 실시간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분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종목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28,4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로봇 관련 신규 상장주죠? 네.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네, 알고 네.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종목은 뭐 종목은 좋아요. 이 종목이 기술력이나 이런 거는 진짜 그 현대차에서 인수한 그 보스턴 다이너믹스보다 네. 그런 어떤 경영대회에서 우승한 적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기술력 굉장히 좋고, 휴보라는 그런 어떤 로봇을 하는 회사고요. 그 지금 보시면은 신규 상장주들이 참 되게 무서워요. 이렇게 오를 때는 계속 갈 것 같은데 또 위에서 이렇게 해서 또 계속 갈 것처럼 해놓고선 또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내려오면서 지금 양봉으로 지금 잡아주고는 있어요. 매물대도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매물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좀 잡아주고는 있는데, 일단 로봇이나 이런 게 시장에 좀 관심을 받으면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로보스타 뭐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지금 빠지면서 똑같이 빠지면서 양봉으로 지금 흘러내리면서도 계속 잡아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일단은 이 로봇 관련주들은 좀 이제 흐름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로보로 보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이런 관련된 기술주, 그러니까 미래 관련 기술들, 어떤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다 폭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마 네. 뭐 눈 뜨고 볼 수 없는 정도로 어제도 제가 보면서 안 본 눈을 사고 싶었는데 그 보면은 참사예요. 요즘에 네. 뭐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시장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업체들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미 이제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그 테슬라나 이런 주식들이 내리니까 같이 좀 그런 어떤 신규 상장주들이 체력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된 어떤 그런 미래 기술 회사들, 뭐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회사는 좋고 유망한 회사인데도 그냥 같이 다 휩쓸려서 막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의 모습들 때문에 지금 로봇 관련주들도 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우리나라 우주 항공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랐었잖아요. 네.
버진 갤럭틱이라고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그 버진 갤럭틱 회사가 이제 굉장히 급등을 했었는데 제자리로 다시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큰 회사들이 지금 전부 다 좀 약간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좀 로봇 관련주도 좀 약간 그런 부분에 좀 약간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근데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다리면 또 나중에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보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늘 신규 상장주는 기준이 없어서 위험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대응 꼭 잘 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은 한미반도체고요. 19,300원, 비중은 0.4%라고 남겨주셨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한미반도체는 네. 예전에 제가 한번 다른 방송에 추천한 적도 있는 종목이고요. 이게 네. TSMC하고 거래를 많이 해서 TSMC, 뭐 SK하이닉스 뭐 이런 쪽하고 거래를 많이 하고요.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고 실적도 계속적으로 뭐 사상 최대의 어떤 그런 실적을 낼 것이다. 뭐 이런 게 계속 예상되다 보니까 실적은 그거에 맞춰서 이제 또 주가는 이렇게 잘 가고 있어요.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상황 보시면서 좀 끌고 가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뭐 주목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업종에서는요. 네, 좋습니다.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도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질문자님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요.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진약품이고요. 9,114원. 비중이 굉장히 많으세요. 9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비중이 많으시군요. 네. 이 회사는 이제 KTNG 계열의 그런 제약업체예요. 예전에 KTNG에서 인수를 해갔고요. 예전에는 이게 영진약품이 이제 그 예전에 봤을 때는 이 앞전에 이 상승은 KTNG에서 인수하고 하면서 이제 많이 올랐던 거고요. 지금 그 이후에 좀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올랐던 거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좀 약간 이슈를 받다 보니까 손을 그렇게 타다 보니까 근데 이 영진약품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캐릭터 자체가 좀 오를 때 이렇게 올랐는데 내릴 때 막 이렇게 내리는 약간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매매하기가 좀 힘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이제 좀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어요. N자형 하락으로 하락, 반등, 다시 하락 이렇게 해갖고 지금 N자 거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든지 뭔가 이슈가 있으면 좀 돌려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반등이 나오고 뭘 하면 좀 상황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약간 주목을 받았던 게 이제 주사기 관련주. 그러니까 지금 백신을 맞고 뭘 하다 보면 그런 어떤 주사기 소모품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해갖고 약간 주사기 관련주로 좀 약간 주목을 받기도 했어요. 그 지금 먼저 주목을 받은 회사가 근데 이제 세움메디칼이라는 회사인데 지금 이렇게 깨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히든카드 보지 말자고 하는 게 또 요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사기 어떤 부분에 이슈가 있어서 계속 올라가다가 백신 이제 맞기 시작하면 가겠지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참사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주사기 실제로 쓸 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올랐다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영진약품도 이제 그런 부분에 근데 사실 영진약품은 그런 주사기 이런 거하고 자기네들 상관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고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는데 혹시나 그걸로 인해서 어떤 급등이 나오거나 할 때 좀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일단 보유 의견 드리는데 좀 반등이 나오면 다른 종목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시 이게 좀 자리를 잡고 올라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비중이 많으시니까 반등 나오면 좀 비중 줄이자 종목 교체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일부만 끌고 가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영진약품에 대해서 반등 시 종목 교체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손실도 크시고 비중도 크신데요. 꼭 대응 잘 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KPM테크고요. 3,938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KPM테크가 오늘 좀 약간 급등을 줬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KPM테크가 사실 원래 마스크 이런 거 관련주거든요. 마스크 이런 거 관련주인데 이게 그 미국의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 기업 휴머니젠이라는 그 회사의 그런 어떤 판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코로나 치료제 3상 발표 소식이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이거하고 같이 오른 종목이 있어요. 텔콘 RF 제약인데요. 텔콘 RF 제약.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좀 급등을 줬는데 윗꼬리를 맞았거든요. 근데 이 텔콘 RF 제약을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갈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거래량이 좀 나오긴 했지만 이번 이슈로 인해서 이 이슈가 이번에만 나온 게 아니고요. 사실 그 전에도 한번 나와서 한번 반응을 했었어요. 보시면 2월 요때 올랐을 때 그것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이 앞전에 올랐을 네. 때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되다 보면 약발이 떨어지는데 오늘은 좀 그래도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흐름이 괜찮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이번 기회에 좀 만약에 상승이 나오면 조금 빠져나오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자. 이제 코로나 어떤 부분에 대한 이슈가 많이 지났으니까 약간 세력주처럼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여기서 지켜주면서 기다리다가 좀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요. 일단은 조금 탈출하려고 좀 노력을 해보시고 이번 기회에 조금 내일도 오르고 내일 모레도 만약에 오르고 한다면 조금 빠져나오려고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전에 매물 때문에 사실 여기서 치고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KPM 테크에 대해서 반등 시 매도 의견을 주셨어요. 그럼 다음 분 도와드릴게요. 다음은 CIS고요. 14,7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2차 전지주죠. CIS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CIS 같은 경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고요. 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고 지금 시세를 좀 많이 냈어요. 이때 당시에 시세를 낼 때 미국에 있는 종목 중에 이제 퀀텀스케이프라고 그 전고체 배터리 이제 세계 1위 회사,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투자한 회사인데요. 폭스바겐도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좀 많이 올랐어요. 한 10배 정도 갔거든요. 한 달 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 부분이 좀 약간 주목을 받으면서 나중에 또 따라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조금 핫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중에 힘이 있는 게 한농화성이에요. 네. 한농화성이 좀 나중에 조금 이제 이렇게 힘을 내면서 좀 올라오고 요 종목하고 좀 같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CIS 같은 경우는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60일선 정도에 왔을 때 어느 정도 반등이 이제 나오는데 그 부분에 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그 세계적으로 기술이 제일 앞서 있는 퀀텀스케이프라는 회사도 4년 이내에 제품이 못 나와요. 근데 이제 이 CIS라는 이 회사가 그 우리나라의 어떤 부분에서 이제 나라하고 같이 뭔가 기술을 이전받아갖고 그걸 한다는 기대감에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좀 많이 올라왔고 지금 좀 내려오는 추세거든요. 이거 좀 반등 나오면 빠져나오려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뭐 제품이 나오거나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CIS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열정적으로 이렇게 종목 상담을 도와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번 클릭만 하시면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0000 04개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한 네. 시간이 진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